안녕하세요, 수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하여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분점, 외분점. 자, 항상 이 이름에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죠? 내자가 안을 뜻하는 거고요. 안쪽, 뭐 내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외자는 바깥쪽을 뜻하는 거예요. 바깥, 외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죠? 그럼 분자가 나눌 분자예요. 나누다 하는 거. 나누다. 여기도 나누다. 그러니까 점은 점이다, 그죠? 어떤 거냐? 안에서 나누는 점, 밖에서 나누는 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자, 선분 AB 위에 점 P에 대하여 AB 위에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A와 B 안에 점이 있다, 그죠? 요렇게 점이 딱 찍혀 있을 때 요 P는 내분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A에서 M만큼, B에서 N만큼 떨어져 있어. 그래서 M 대 N 요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P를 AB의 내분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하면 A에서부터 앞에 있는 거 A에서부터 M만큼 B에서부터 N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랑 선분 B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랑은 다르다는 거지. 왜? 얘는 B에서 M만큼, A에서 N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분 AB랑 선분 BA는 똑같은 선분이다, 그죠? 근데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이야기를 할 때 B에서 M만큼, A에서 N만큼, 얘는 A에서 N만큼, B에서 N만큼 이런 식으로 다른데 위치가 찍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분점은 뭐냐면 AB의 연장선에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A에서 M만큼, B에서 N만큼 떨어져 있는 요점을 외분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Q가 A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 Q가 외분점이다.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M이 N보다 크면 A에서 떨어진 게 B에서 떨어진 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B의 오른쪽에 이렇게 찍힐 거고요. M이 더 작으면 이쪽에 찍혀요. 왼쪽에 찍혀요, 왼쪽에. 그래서 여기 이상이 있네. 왼쪽에 이렇게 점이 찍힌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M이 더 작으면 왼쪽에 찍히고 M이 더 크면 오른쪽에 찍힌다. 왜? A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B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점의 위치가 바뀝니다. 되겠죠? 자, 다음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잠시만요.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수직선 위에서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 이런 거 구하는 이제 공식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직접 한번 공식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분 AB가 있어요. 선분 AB가 있는데 A의 좌표가 x1이고요. B의 좌표가 x2입니다. 자, 내분하는 점 P가 하나 찍혀 있어요. P가 이렇게 찍혀 있고 얘의 좌표를 그냥 x라고 합시다. 나는 지금 이 x 값을 구할 거예요. 뭘로? x1과 x2를 이용해서. 그래서 A에서 M만큼, B에서는 N만큼 떨어져 있다. 자, 요 상태에서 내가 식을 뭘로 세울 거냐? AP와 BP의 길이 B가 어떻게 된다? M 대 N이다. 이거 가지고 제가 식 세울 거예요. 자, 그러면 AP의 길이는 선분 AP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의 좌표를 빼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x-x1. 자, BP의 길이는 x2에서 x를 빼주면 된다, 그죠? x2-x. 요게 M 대 N이다. 자, 그러면 안에 거 곱한 거, 밖에 거 곱한 거 같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 자, 전개해서 정리하면 mx2-mx
nx-n x1. 자, 그래서 얘가 우변으로, 얘가 좌변으로 넘어가서 좌변 우변 바꿀게요. 그러면은 mx 플러스 nx는 mx2 플러스 nx1. 자, 이렇게 되면 x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m 플러스 n의 x는 mx2 플러스 nx1. 자, 이제 x를 구해봅시다. x는 어떻게 됩니까? 얘를 나눠주면 되니까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요렇게 x의 좌표가 구해집니다. 되겠죠? mn, x1, x2 우리가 다 아는 값들로 완성이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내분점의 좌표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지. 자, 이게 지금 a, b가 요렇게 a가 왼쪽에 b가 오른쪽에 요렇게 있을 때는 이게 성립해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 그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a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역시 a의 좌표 x1, b의 좌표 x2. 여기 점 p가 이렇게 있어요. 이 점이 x야. 그러면 a에서부터 n만큼, b에서부터 n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런 모양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역시 식 세우는 거는 똑같습니다. AP 대 BP는 M 대 N이다. 그러면 이제 AP 구하는 게 조금 달라지죠. 왜? AP 길이가 A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x1-x가 된다. 그죠? x1-x. 네, BP x-x2. 식이 이렇게 되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mx-x2는 n x1-x. 전개하면 요렇게 전개가 되고요. nx 넘어오고 mx2 넘어가면 mx 플러스 nx, mx2 플러스 nx1 이렇게 되니까 x로 묶어주고요. m 플러스 n의 x는 mx2 플러스 nx1. 그러면 x는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자, 요렇게 똑같은 식이 나온다. 그지? 요렇게 똑같은 식이 나오니까 x1, x2의 위치에 상관없이 뭐가 더 크고 작고 a와 b의 위치에 상관없이 요 등식이 성립하는구나. 요 공식을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분점 요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외분점도 한번 구해봅시다. 외분점은 어떻게 되나? 자, 선분 AB의 연장선이 있어요. AB가 이렇게 선을 하나 쭉 그어서 다시 선분을 그냥 그읍시다. A, B.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근데 A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얘를 연장해서 연장선을 그어주면 여기쯤에 Q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길이가 M이고 요 길이가 N이고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좌표는 역시 x1, x2, 얘는 x. 그럼 식은 어떻게 세운다? AQ 대 BQ가 똑같죠? M 대 N. 식 세우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AQ 길이는 x-x1, 예, BQ 길이는 x-x2, M 대 N 이렇게 되고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자, 그러면 mx-mx2, nx-nx1. 자, nx 넘어오고 mx2 넘어갈게요. 그러면 mx-nx는 mx2-nx1 이렇게 될 거고요. x로 묶어주면 m-n의 x가 mx2-nx1 이렇게 되니까 x는 m-n분의 mx2-nx1이다. 공식 나왔죠. 근데 요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자, 선분 AB가 이렇게 있는데 A에서, 그러니까 M 값이, 여기 M 값이 더 작은 거예요, N보다. 그러니까 B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Q가
이렇게 연장선이 있으면 이쪽에 Q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길이가 m이고 요 길이가 n이고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x, x1, x2.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공식을 유도해 봅시다. 식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은 AQ 길이는 x1-x다, 그죠? x1-x. BQ 길이는 x2-x. 해서 m 대 n이고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x1-x. 자, 그러면 mx2-mx는 nx1-nx. 자, 적당히 이 항에서 정리하면 mx가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mx-nx는 얘 넘어오면 mx2-nx1. x로 묶을까? m-n의 x는 mx2-nx1. 똑같은 식 나오겠죠? x는 m-n분의 mx2-nx1. 됐나요? 자, 똑같은 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m이 크든 작든 m이 n보다 크든 작든 어떻게? 요렇게 외분점 구하는 공식은 똑같이 나온다. 더 해볼 거 있죠? 뭐 A랑 B랑 자리가 바뀌었을 때. 아까 전에 내분점은 어쨌든 P가 둘 사이에 있으니까 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었는데, 외분점은 경우가 여러 가지가 돼요. Q가 오른쪽에 있을 때, Q가 왼쪽에 있을 때, A, B랑 자리 바뀌어서 또 오른쪽, 왼쪽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자. 자, A, B가 이번에는 A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x1, 여기가 x2. 그래서 더 먼 거부터 해볼까요? A에서 더 멀리 있는 거. 그럼 이쪽에 Q가 있겠죠? 여기가 x. 이게 m이고 이쪽이 아니죠? 이쪽이 n이고. 요렇게. 자, 요렇게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 AQ 대 BQ는 m 대 n이다. 똑같은 방법으로 식을 세웁니다. 그럼 AQ 길이는 x1-x, BQ 길이는 x2-x는 m 대 n. 자, 얘랑 얘랑 똑같은 식이 나와요. 이 식 정리하면 이 식 나오겠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옆에다 할까요? A가 오른쪽에 있어요. x1. B가 여기 있고요. x2. 그 다음에 A에서 좀 적게 떨어져 있어. M이 더 작다는 얘기죠. 여기가 Q예요. x. 요렇게 돼 있을 때 이 길이가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고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요렇게도 마찬가지 AQ 대 BQ는 M 대 N이다 돼 있으면 AQ 길이 x-x1 대 BQ 길이 x-x2는 m 대 n이다. 자, 요식하고 똑같죠. x-x1 대 x-x2는 m 대 n이다. x-x1 대 x-x2는 m 대 n이다. 똑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외분점 구하는 공식 그대로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유도를 다 해봤습니다. 자, 공식 유도가 끝났으니까 나는 이 두 가지 식을 이 두 가지 식을 써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 공식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거 공식입니다. 공식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만약에 이 공식을 기억을 못했다 하면 내가 이 짓을 해야 돼. 비례식을 직접 세워가지고 그 식을 풀어서 좌표를 찾아내야 돼요. 힘들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식을, 자, 내분점 P는 n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다. 지금 이렇게 말로 그냥 선생님이 말하는 거 그냥 주르륵 들으면은 그렇지, 쉽네, 이렇게 돼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식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 풀기가 조금 난해해요. 막 헷갈리기 시작해. 하지만 공식은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공식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좌표 두 개를 적으세요. 자, x1,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자, 요렇게 두 개를 적으세요. 선생님 지금 적는 것처럼 이대로 적는 거야. 이대로 적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 대각선으로 곱한다. 대각선 두 개를 짝짝 그어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자, 내분점이면 어떻게? 더하기다. m 플러스 n분의 mx2. 항상 m 쪽이 먼저예요. nx1 플러스 nx1. 요러면 내분점. 외분점이야. 외분점이면 어떻게? 빼셈으로 하면 돼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요렇게 적어가지고 내가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 방법을 외우시면 요 방법을 기억하시면 이 공식을 막 줄줄줄줄줄 이렇게 외울 필요는 굳이 없다는 얘기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이 공식을 외워서 하는 것보다 실제로 요렇게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요 푸는 방법을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중점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점은 어떤 점이냐?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중점입니다. 밑에 있네요. 선분을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중점이다. 그러니까 자, 봐봐. 1대1로 내분하는 점이고요. 점 하나 좌표가 x1, 하나 좌표가 x2입니다. 그럼 대각선으로 곱한다 그랬죠? 그럼 1대1로 내보니까 1 더하기 1. 1 곱하기 x2. 그냥 x2죠. 1 곱하기 x1. 그냥 x1이에요. 내분점이니까 가운 사이에 플러스. 그러면은 2분의 x2 플러스 x1인데 이거 자리 바꾼다고 큰일 납니까?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죠? 2분의 x1 플러스 x2. 그래서 중점의 공식 2분의 둘 좌표 더한 거. 요 정도는 그냥 공식으로 외워서 바로 계산하는 게 낫겠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두 점이 만약에 마이너스 2,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고요. B라는 점이 8이다. 이렇게 있을 때 내가 A, B의 중점을 구하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8, 6. 두 개 더해서 반 나눈다. 그러면은 3. 이런 식으로 중점의 좌표가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 여기 설명 다 했고요. 넘어가서 자, 좌표평면 위에 선분의 내분과의 외분점. 자, 수직선 위에서의 선분 그 내분점과 외분점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나옵니다. 문제를 낼 게 없어요. 수직선에서는 특별히 문제를 낼 게 없어요. 근데 수직선에 대해서 왜 배우느냐? 좌표평면에서 내분점과 외분점 이야기를 하려면 수직선에서 얘기를 해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직선 이야기가 나왔고요. 좌표평면 위의 선분 내분점과 외분점 요거 지금 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개념을 하나 기억을 해내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 b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평행선이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너무 기네. 자, 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 길이 b가 m 대 n이면 요건 b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 b가 m 대 n이면 여기의 길이 b도 m 대 n이다 하는 거. b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4고 길이가 4고 여기가 2야. 근데 여기가 6이야. 그럼 여기 길이는 2대 1이 돼야 되니까 3이 돼야 된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닮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얘를 그대로 옆으로 옮겨. 다른 색으로 할까요? 그대로 옆으로 옮기면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조금 다르네. 요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요. 평행이동을 시키면은 요거 삼각형 되죠.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입니다. 그죠? 요 작은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m과 n이라고 길이를 이렇게 얘기한다면 m하고 m 플러스 n이잖아요. 그죠? 요거 길이 b랑 여기 길이 b가 같겠죠. 그러니까 얘랑 길이 b가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도 길이 b가 같고요. 아니면은 요런 방법도 있어요. 요렇게 길게, 짧게, 길게, 요렇게도 길이 b가 당연히 같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길게, 짧게, 요것도 길이 b가 같아요. 요렇게 중학교 2학년 때 닮음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얘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자, 나는 이 점 P에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죠? 이 점 P에 X 좌표와 Y 좌표가 궁금한 거야. 그죠? 그럼 내가 X 좌표를 찾는데 어떻게 찾는다? 지금 요렇게 봤을 때 요거 세 직선이 어쨌든 평행입니다. 요 세 선이 서로 평행이에요.
요 세 개가 서로 평행이기 때문에 평행선 사이의 길이 b 요 성질에 따라서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 x를 내가 구하고 싶으면 x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x1, x2,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죠? 근데 여기 x좌표나 얘의 x좌표나 똑같은 거죠. p-x좌표랑 p의 x좌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분점의 좌표, x좌표끼리 이렇게 그냥 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원래 수직선에서 했던 거 그대로. 그 다음에 y좌표 내가 궁금해. 그럼 y좌표 어떻게? 여기가 m 대 n이고 얘랑 평행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좌표를 구하면은 얘 좌표가 구해지는 거지. 뭐가? y좌표가. 그래서 y좌표도 y좌표끼리 내분점 구하는 공식들 그대로, 수직선에서 내분점 구하는 공식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외분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얘가 m 대 n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도 m 대 n이라는 거야. 그럼 내가 얘를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얘 x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요거 좌표를 구하면 되고, 얘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외분점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수직선에서 외분점. 마찬가지 y좌표도 얘랑 평행이니까 m 대 n이고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요. m 대 n이고요. 얘의 좌표를 구하면 얘의 좌표가 구해진다. 수직선에서 외분점 가지고 구하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내용 아니다. 그죠? 그래서 공식 똑같다. 그럼 실제로 푸는 방법, 아까 전에 했던 거 요거 대각선으로 곱한다 하는 거, 요게 어디 갔지? 요거 대각선으로 곱하는 거, 요게 이제 두 개가 되겠지. 좌표가 x1, y1, x2, y2. 그래서 x는 x끼리, y는 y끼리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중점 마찬가지, x는 x끼리, y는 y끼리 중점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볼게요. 필수 예제 7번. 두 점 AB에 대하여 선분 A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P, 외분하는 점을 Q라 할 때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엔 P와 Q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분점, 외분점의 좌표 구하기. 그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우리 공식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2대3 적어놓고 A, B 적어두세요. 이렇게 좌표까지. 대각선으로 표시를 딱딱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내분점이에요. 내분점이면 2 더하기 3 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죠. 자세히 적을까요?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3 콤마 y좌표도 2 더하기 3, 2 더하기 3 분의 2 곱하기 y좌표로 해야 되죠? 마이너스 4.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할 때 한 번씩 처음 할 땐 이런 실수를 안 해요. 처음 할 때는 왜?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요거랑 x좌표랑 이렇게 곱하고 요거랑 또 여기 x좌표랑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익숙해졌다고 막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y좌표를 하고 있는데 2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해야 되는데 2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y좌표를 써요. 왜? 얘랑 가까우니까. 막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시고요. y좌표를 할 때는 y좌표끼리 2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내분점이니까 더하기 3 곱하기 1 요렇게. 자, 요렇게 되면 P의 좌표가 5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9 5 콤마 얘도 5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면 P의 좌표는 1 콤마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외분점도 한번 구해봅시다. Q. 요거는 다시 그릴 필요가 없죠. 그죠? 요대로 하면 되니까 2 곱하기 2 빼기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 바로 할게요. 이번에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3 곱하기 3은 플러스 9.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요. 2 빼기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잠시만요. 여기서 실수했네. 빼기로 해야 되죠? 2 빼기 플러스 9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 여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분의 3 곱하기 1. 3인데 어떻게 해라? 빼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Q의 좌표는 자 마이너스 1분의 요거 마이너스 13이다 그죠? 그럼 부호 바꿔주면 13. 얘도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1이다 그죠? 마이너스 11이니까 부호 바꿔주면 11. 그래서 13,11. P의 좌표, Q의 좌표 구했습니다. 그럼 PQ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죠? PQ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전 시간에 했었죠 그죠? 루트 선분 PQ는 루트 13 빼기 1 제곱 더하기 11 빼기 마이너스 1 11 플러스 1 되겠죠? 제곱 그러면은 12제곱 더하기 12제곱 자 요런 거 풀 때 팁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푸냐면 12제곱 12제곱 똑같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12제곱이죠. 그러면은 12를 앞으로 빼내면 됩니다.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 없이 요렇게 풀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자 다음 다음 이제 8번 두 점 AB에 대하여 선분 AB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제3, 4분면 위에 있대요. 3, 4분면 위에 있을 때 t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돼 있는데 마찬가지 t 대 1-t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두 점 좌표를 적어둡니다. 마이너스 4,2 5, 마이너스 6 좌표 적어두고 자 대각선으로 곱해줄 거예요. 대각선으로 곱해주면 내분하는 점이라 그랬어요. 내분하는 점 좌표 적어볼까요? 어떻게? 얘랑 얘랑 더합니다. t 더하기 1-t 그 다음에 t랑 5랑 먼저 곱해요. 5t 그 다음에 1-t랑 2랑 곱합니다. 그럼 플러스 내분점이니까 플러스 2 1-t 자 얘도 t 플러스 1-t분의 t 곱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t 1-t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1-t 자 요렇게 돼요. 얘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t 플러스 1-t 하면 t랑 마이너스 t랑 없어지고 1 분모 없어. 그러면 5t 마이너스 2t니까 3t 플러스 2 얘도 분모는 1이고 마이너스 6t 플러스 4t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4 요렇게 되죠. 근데 얘가 어디? 제3, 4분면 위에 있답니다. 제3, 4분면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뭐예요? x좌표, y좌표가 둘 다 음수다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3t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도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거 뭐예요 지금? 연립부등식입니다. 우리 앞에 배운 연립부등식이에요. 요거 범위 구하고 요거 범위 구해서 겹치는 범위 찾아주면 돼요. 그럼 2 넘어가면 3t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t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 얘도 마이너스 2t가 4보다 작고요. t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자 마이너스 2가 더 작다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2 요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 이렇게 그러면은 범위가 여기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잠깐만요. 답이 다르다. 선생님 뭔가 잘못을 뭔가 문제를 잘못 푼 것 같은데 어디서 잘못 풀었을까요?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마이너스 4,2 5, 마이너스 6 얘랑 얘랑 곱하고 이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똑같은 실수를 했네요. x좌표 여기도 x좌표랑 곱해야 되는데 y좌표랑 곱해버렸네. 그래 놓고 또 얘는 또 x좌표랑 곱했네요. 왜 그랬을까? 선생님 정신없이 문제를 풀었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여기가 플러스 2가 돼야 돼. 이거 그러면은 이제 일이 커지는데 그러면 9t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8t 플러스 2 수정을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t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t 플러스 2. 자, 그러면은 얘는 9분의 4 9분의 4 얘는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2니까 4분의 1 4분의 1이 9분의 4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4분의 1 여기가 9분의 4 그러면 4분의 1보다 크고 9분의 4보다 작다. 금방 수정했네요. 다행이네요. 자, 어쨌든 방금 봤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실수를 한 겁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푸셔야 됩니다. 선생님 좀 마음이 급했어.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서 앞에 설명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마음이 급해서 급하게 하느라 이런 실수를 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예제 9번 봅시다.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B를 K 대 2로 외분하는 점이 어떤 직선 위에 있대요. 요거 직선 뭐뭐 위에 있다. 요런 거 중요하다, 그죠? 일단 K 대 2로 외분하는 점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은 K 대 2 2,3 마이너스 3,5 요렇게 곱할 거예요. 그러면은 외분점이니까 K-2분의 마이너스 3K 빼기 2 곱하기 2니까 빼기 4 콤마 K-2분의 5K 플러스 6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이 점이 요 직선 위에 있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 직선에다가 뭐 하면 된다? 대입하면은 등식이 성립한다. 어떤 점이 어떤 직선 위에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줄게요. 요게 y좌표, 요게 x좌표. 그 자리 그대로 k-2분의 5k-6은 k-2분의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자, k 값을 구해야 돼요. 일단 제일 처음 뭐부터 할까? 양변에 k-2부터 곱해줍시다. 그러면 5k-6은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k-2. 자, 그럼 5k-6은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k 플러스 12.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9k 플러스 8이니까 넘어갑시다. 그럼 14k. 얘 넘어오면 14k는 1. 이렇게 답이 구해지네요. 자, 그래서 어떤 직선 위에 있다 뭐 이런 말 마지막에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 두 점 AB를 이은 선분 AB의 연장선 위의 점 C에 대하여 AB가 3BC와 같다. 요 놈이 성립할 때 C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선을 길게 하나 그어놓고 AB를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AB를 이렇게 중간쯤에 하나 그려주세요. 왜 끝에서부터 안 하냐? C가 이 연장선 위에 있을 건데 이쪽에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 이 뒤에 걸 봐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쯤에다가 그냥 AB를 찍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C의 위치를 찾을 건데 AB가 BC의 3배래요. 그럼 BC가 긴 거야? AB가 긴 거야? BC가 더 긴, 아니지. AB가 더 긴 거다, 그죠? BC가 BC를 3배 해서 AB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C가 이쪽에 있으면 BC가 이만큼, AB 요만큼, 그럼 AB보다 BC가 더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C는 이쪽에 있겠네. BC 길이의 3배가 AB니까 AB를 3등분해서 요만큼 길이만큼 C가 가서 여기 있으면 되겠네. 이해되죠? 그래서 AB가 3BC다. 그럼 얘를 풀 때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책에도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내분점을 이용하는 방법과 외분점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 편한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내분점을 이용한다는 거는 AC를 자, 요게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3이라는 얘기다, 그죠? 그러면은 B는 A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점 C의 좌표를 내가 A, B 이렇게 둬야 되거든? 두 개를 써야 돼요, 문자를 두 개를 써야 돼. 아니면 X, Y로 쓰든지. X, Y로 할까요? X, Y.
x좌표, y좌표 하니까. 그럼 x, y로 썼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식을 만들어야 돼. 식을 쭉쭉쭉 만들어가지고 p랑 비교해서 x값, y값을 방정식을 풀어서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c의 좌표를 바로 구하면 안 될까? 어떻게? c는 ab를 4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점 c는 선분 ab를 4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다. 요거 이용하면은 외분점 그냥 좌표 바로 구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4대 1 딱 적어놓고 2,3 마이너스 1,6 이렇게 딱 적어놓고, 자 c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c는 어떻게 된다? 4 빼기 1 대각선 4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1 곱하기 2 마이너스 2 4 빼기 왜 3을 적었죠? 1 4 곱하기 6 4, 6, 24 빼기 1 곱하기 3 3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3분의 마이너스 6, 3분의 24에서 3 빼면 21. 그러면은 c의 좌표는 마이너스 2,7. 요렇게 바로 구해버리는 겁니다. 요렇게 구하는 게 훨씬 깔끔하죠. 자, 다음 사각형에서 중점 활용. 자, 평행사변형 ABCD에서 꼭지점이 A, B, C 이렇게 주어졌을 때 D의 좌표를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은 평행사변형을 하나 그려봅시다.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는데 A, B, C, D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셔야 됩니다. 평행사변형의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겠다 하면은 어떻게 중학과정 찾아보시던지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평행사변형의 활용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성질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나와요. 요런 성질이 있어요. 물론 그 많은 성질들 중에 아무거나 써도 이 문제를 풀 수는 있을 거예요. 아무거나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뭐 이런 성질이 있거든요. AD랑 BC랑 길이가 같다 하는 거. 그 다음에 AB랑 DC랑 길이가 같고,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의 길이가 같다, 대변의 길이가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런 거 이용해도 얘를 풀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는데 좀 어려워요. 2차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를 써서 문제를 풀까를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뭘 이용하냐면,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합니다. 이 길이가 같고 요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은 얘를 뭘로 푸냐면, 자, 요 점을 M이라고 하자. 그러면 요 M은 AC의 중점이면서 동시에 BD의 중점이기도 하다, 그죠? 그런데 AC는 좌표를 내가 알아요. 0,6, 7,5 좌표를 알아요. B까지도 알죠. B는 6, 마이너스 2. 근데 D만 몰라. 그러면은 내가 M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 그죠? 그렇게 구해놓고 BD의 중점이 M인 걸 이용해서 x, y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일단 M의 좌표부터 찾아봅시다. M의 좌표는 x좌표의 합 2분의 x좌표의 합 0 더하기 7 2분의 x좌표의 합 이렇게 구해진다, 그죠? 그러면 이제 BD를 가지고 M의 좌표를 다시 한번 구해봅시다. M의 좌표는 2분의 x좌표의 합 x 플러스 6 2분의 x좌표의 합 y-2. 그럼 얘랑 같고 얘랑 같다. x 플러스 6이 7이면 되고 y-2는 11이면 되겠다, 그죠? x는 1, y는 13.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자, 다음 내각의 이등분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난 점을 D라 할 때 D의 좌표를 구하시오. 얘도 마찬가지. 이거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그런 게 또 있어요. 그거 모르면 이 문제 못 풀겠다, 그죠?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삼각형의 내각이라는 거는 내각이라는 건 각 4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대충 요러고 그어지겠다, 그죠?
이렇게 그어질 겁니다. 이 각하고 같아요. 자, 어떤 성질이 있느냐? 이 길이랑 이 길이 b가 m 대 n이면, 자, 몇 대 몇 b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 약간 선생님만의 방법인데, 얘도 m 대 n입니다. 자, 이거 증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 치면 바로 나와.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이렇게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외각의 이등분선의 성질도 있어요. 내각의 이등분선 성질, 외각의 이등분선 성질 두 개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중학교 2학년 2학기 책을 찾아보시면 나와요. 선생님이 지금 그것까지 다 설명해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자, 요렇게. 그러면은 요런 성질이 있으니까 나는 D가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인 거예요. 지금 몇 대 몇인지 알면 된다, 그죠? 그걸 어디서 찾는다? AB와 AC의 길이에서 찾는다는 거지. 되겠어요? 그래서 선분 AB 길이 구해봅시다. 루트. 자, 바로 그냥 계산할게요. 1 빼기 마이너스 하니까 5의 제곱 더하기 5 빼기 마이너스 7이니까 12 제곱. 그러면은 25 더하기 144 하면은 169. 루트 169면 13이다, 그죠? 그 다음에 AC의 길이 루트. 자, 1 빼기 5 4의 제곱 더하기 5 빼기 2 3의 제곱. 그러면은 16 더하기 9 하면 루트 25니까 5에요. 13 대 5네. 자, A, BD 대 CD가 13 대 5다. 그러니까 점 D는 선분 BC를 13 대 5로 내분하는 점이다. 되겠죠? 그러면은 13 대 5 적어놓고 B랑 C랑 좌표 적어줍시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하고 5,2 적어두고 대각선. 자, 내분점이에요. 그러면은 C가 아니고 D죠. D의 좌표. 자, 13 더하기 5 분의 13 곱하기 5. 13에다 5 곱하면 얼마지? 5, 35, 65인가요? 65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13 더하기 5, 13 곱하기 2, 26, 5 곱하기 7, 35, 마이너스 35. 자, 그러면 18분의 65에서 20 빼면 45다, 그죠? 얘도 18분의 26 마이너스 35 하면 마이너스 9인가요? 그러면 약분 9, 5, 45, 9, 28, 2분의 1. 그러면 D의 좌표는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내분점, 외분점 하고 내분점, 외분점 활용까지. 자, 다시 정리하면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그냥 달달달 외우려고 하면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렇게 방법으로 기억을 하자 하는 거. 문제 푸는 방법.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해서 한다 하는 거. 내분점은 플러스, 외분점은 마이너스. 요거 기억하자 그랬었죠.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거. 내가 평행사변형 성질 몰랐다. 찾아보시고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성질 몰랐다. 기억하셔야 되니까 찾아보시고요. 외각의 이등분선 성질도 같이 엮어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앞에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 b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거기까지 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